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범위는 다항식 첫 부분부터 해서 2차 부등식까지였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복소수의 사칙 연산 문제입니다. 분배를 먼저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1 더하기 2i 더하기 i 마이너스 i 제곱 될 것 같고, 실수분은 이렇게 둘이 더해서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2가 나오고, 2 더하기 i 하게 되면은 3i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사칙 연산 문제가 되겠네요. A에서 2B를 뺀 동료한끼리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항계수 4x제곱에서 x제곱 2개 빼주게 되면은 2x제곱, 그리고 1차항인 2x에서 x 2개 빼주게 되면은 그냥 소거 될 것 같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에서 마3이 2배를 빼주게 되면은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2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요 수를 0으로 만드는 우리 2분의 1만 대입하면 됩니다. x는 2분의 1 대입.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로 통분하게 되면은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해서 이건 15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4랑 3, 4이라고 하고 있어요. 함수적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x축보다 밑에 있도록 하는 어떤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렸을 때 x축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그 범위가 마4부터 3 사이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범위가 x는 마4부터 3 사이.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x 절편이랑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거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4랑 3 사이, 3 자체가 저 2차 함수의 x 절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4 더하기 3이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그리고 마4 곱하기 3 요 녀석이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 값은 1 될 것 같고 b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와 b의 차이는 13,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는 거 자체는 x-2라는 아래에 있는 요 수가 마이너스 5랑 5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2씩 더해주게 되면은 마3이랑 그리고 7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는 7부터 마3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양쪽 다 든 거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101의 세제곱. 자, 이건 치환을 한번 해보죠. 101을 만약에 x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됩니다. x에 다시 10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100의 세제곱 되겠죠. 100은 10의 제곱, 10의 제곱의 세제곱인 거니까 이 녀석은 10의 총 6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는데 가로는 xm만큼 느리고 세로의 길이는 x마 10만큼 느렸다라고 합니다. 늘렸다고 해요. 자, 이때 새로운 직사각형의 모양의 밭을 가꾸었는데 이 늘어난 만큼의 넓이가 500제곱미터라고 해요. 색칠된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전체에서 원래 기준 넓이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 표현하게 되면은 큰 직사각형이 가로가 x 더하기 10 될 것 같고 세로가 x마 10 더하기 10이니까 x가 되겠죠.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넓이가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00 되는데 요 값이 지금 500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600은 0 될 것 같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더하기 30이랑 그리고 x 마이너스 20은 0 해서 x값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20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항등식이 나와 있네요. x 일단은
자,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요거겠죠? 요거. 이 녀석.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은 q가 소거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a에 대한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얻을 수가 있겠죠? x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1 마이너스 5 더하기 a 플러스 1 되는 거기 때문에 a 마 3 나올 거고요. 우변인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죠. 자, Q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QE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다시 양변에 x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은 8 마이너스 20 A가 2였습니다. 또 2를 곱하게 되면은 더하기 4 더하기 1 Q2 빼기 1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 계산하게 되면은 마 7 나와요. 그러면 마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Q2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 플러스 i, y가 2 마이너스 i라고 하고요. 이런 복 2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물론 계산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x제곱 y제곱이라는 요 녀석의 제곱으로부터 xy라는 걸 x제곱 y제곱 하나 뺀 거라고 볼 수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의 제곱으로부터 x제곱 이걸 뺀 거죠. 네. 이건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이라는 녀석은 xy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서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한번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서 한번 각각을 구한 다음에 곱해보죠. a는 요 녀석은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부터 xy 한 개 뺀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켤레복수수니까 합하게 되면은 그냥 실수부의 2배인 4가 나오고 곱하게 되면은 실수부 제곱과 수부 제곱을 더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4의 제곱으로부터 5 빼주게 되면은 16 빼기 5에서 11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 xy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부터 xy 3개 빼주면 되는 건데, 자, x 플러스 y가 4였으니까 4의 제곱인 16에서 5의 3배, 15 빼주면 이거는 1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곱한 결과물은 11이다. 9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라는 건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은 4분의 d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래서 a-1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a-13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만 한다.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12 값이 0 미만 될 텐데요.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a-6이랑 a 플러스 2로 이 0보다 작다라는 건 0 되는 값인 마이너스 2랑 6 사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6보다 작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걸 모두 더해주게 되면은 14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데요. 그러니까 1 근으로 갖는다. 다시 여기 있는 1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건 1 대입하면 일단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거고, 거기 수식어가 뭐가 있냐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1 넣었을 때 능령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대입해 보죠. 그러면 1 더하기 k에 2p-3 그리고 마이너스 k로 묶었을 때 p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q 플러스 2는 0.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있는 걸로 묶었을 때 일단 2p-3 마 k제곱 마 p제곱 그리고 더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k가 없는 거 묶었을 때 얘가 q 플 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k가 무엇이건 간에 항상 문형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 부분도 0이면 된다라는 게 우리 항등식 해석이었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마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p제곱 빼기 2p 더하기 0인 거니까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는 걸로부터 p 값은 1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q 풀 3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q의 값은 마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p와 q의 합을 구하면 2번.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더해 볼 거예요. x, y 항이 소거되는 거니까 그냥 더하게 되면은 3x 더하기 3y 값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x 더하기 y 요 자리에 또 4를 대입하게 되면은 x, y 값은 그냥 4가 나옵니다. 이게 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를 뭐 각각 구하는 건 아니지만 합은 4고 곱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걸 통해서 합이 4였으니까 제곱하면 16 될 것이고요. 곱이 4인 거니까 2배 한 걸 빼주면 이렇게 8이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3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 해법은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0 되는 값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0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 통해서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1, 2, 마 3, 마 12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1을 넣었죠. 그럼 그대로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잘 대입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1이랑 이 4랑 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식을 x-2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근의 출처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이게 알파와 베타를 만드는 해가 되는 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합은 마 4 그리고 곱은 5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이 지금 마 4였으니까 세제곱하게 되면은 마 64 그리고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빼주게 되면은 더하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정답 마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그 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건이죠. 일단은 두 실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판별식 양수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우리는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 k제곱 더하기 k-10이 될 텐데 이 값이 양수여야만 한다.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k 플러스 5와 k 마 4로 될 것 같고 여기 0보다 크다라는 건 k 값은 마 5 미만이거나 또는 k 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군의 곱은 그냥 상수항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가 막 k 플러스 20 되는데 이 값이 양수라는 건 정리하게 되면은 k 값은 20 미만이다.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수직선 한번 표현해 보죠.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이너스 5 미만 또는 4 초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20 미만 이렇게 있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요 사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자연수 K가 궁금한 겁니다. 4랑 20 사이가 자연수를 만드는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수는 4와 20 사이의 K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둘이 뺀 다음에 또 하나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15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p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데요. px가 마 2x, 마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해가 0 이상 1 이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등식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 이상, 이거랑 같은 거고, 어떤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해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0과 1이 경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x와 x-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2차 항계수 모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게 얘가 0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값이 4이라고 나와 있으면 a는 음수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이는데 단 a 값은 음수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px라는 녀석은 반드시 ax의 x-1로부터 2x와 3 뺀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x는 마 3x 마 2라는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마 3x 빼기라고 했을 때 중근 가지려면은 판별식은 0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 한번 해보죠. 이거는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마 3에서 먼저 3x 이거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더하기 x 빼기 되는데 는 0. 일단 정리 한번 해보죠. ax제곱 마이너스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1의 x 빼기는 0에서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a가 되는데 이 값이 0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건 a제곱 2a 더하기 1 플러스 4a니까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0 되는데 이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px 썼던 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다가 a에다 마 1만 넣어주게 되면은 따라서 px는 마 x제곱 마이너스 x 마 3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죠. p 마 1은 마 1 더하기 1 빼기 3 되는 거니까 마 3이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15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중점 P라고 하고요. 중선인 거죠. 근데 이건 이등변이기도 한 거니까 중선은 얘를 수직으로 분할합니다. BC의 수직 이등분선이기도 한 거죠. AP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를 X라고 했대요. 자, 이때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게 되면은 요 제곱 요 제곱 요 제곱의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그 평면좌표를 배우게 되면은 그 내부의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무게중심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기말 범위의 평면좌표 있으니까 이걸 이용한다면 그 Q가 무게중심에서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이 최소가 된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뭐 3분의 루트 3일 때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평면좌표 이용하지 않고 2차 함수 개념으로 풀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풀에는 그냥 설명만 드리고 그냥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기말 내용이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AQ의 제곱은 자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였기 때문에 여기는 2대 1대 루트 3 비율에 의해서 AQ는 루트 3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식 AQ의 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X 요거의 제곱 될 것 같고, BQ 제곱과 CQ 제곱 똑같겠죠. 합동인 삼각형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2배의 X 제곱 플러스 1,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X 제곱이 총 3개가 나오겠죠. 3x 제곱 그리고 x라는 항은 둘이 곱한 거의 2배로부터 마이너스 2루트 3의 x, 상수항은 여기 있는 루트 3의 제곱과 둘이 곱한 거로부터 총 5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이 값에 대한 양상을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최소는 축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축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a분의 p 이거 해서 3분의 루트 3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은 x는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를 가져요.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5 요 값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니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a 3분의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다항식 이 x-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의 몫을 qx를 하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제가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어떤 몫이라는 거에 곱으로 표현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좌변이 3차식이었으니까 우변도 3차식이어야 될 것 같은데 좌변에 대한 정보는 3차 함계수가 1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랑 뭘 곱해야 x제곱 나오겠느냐 라고 하면은 x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에 또 알려준 정보가 2차 함계수가 또 1이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2차항을 또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만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플러스 3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총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야 1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서 3을 만들려면 여기는 풀 3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잘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a와 b는 1차항과 상수항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x 마 6x니까 a는 마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 곱하기 3 해서 상수항은 3이다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qx라는 녀석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지금 x 풀 3이었는데 a 곱하기 b라는 값은 마 5 곱하기 3이니까 마 15가 나와요. 그러면 q에다가 이 마 15 대입한 녀석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q 마 15 요 값은 마 15 더하기 3 되는 거니까 마 1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는 문제가 되겠네요. 빗변의 길이 10짜리이고 둘레가 10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래서 BC 밑변을 A라고 설정을 했고 AC 높이를 B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둘레가 10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그러니까 우리가 A 풀 B 풀 C가 10인 거니까 A 풀 B는 10 마 C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가에 들어가는 거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직각삼각형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에서 좌변을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별게 아니라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10마C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가에서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정리한 거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10마C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마 C제곱은 2AB 그렇죠? 서로 이항시켰을 때 그러면 2AB는 100 마이너스 20C가 되는 거니까 AB라는 녀석은 C에 대해서 50 마이너스 10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에 들어가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A랑 B는 합한 게 10마C 곱한 게 50마 10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A와 B를 두 근으로 가지고 2차 함수 1인 2차 방정식을 식 작성한 건데, 그래서 우리 합과 곱 통해서 식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하지 말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쓰이잖아요. x마 알파, x마 베타.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 작성하는 거,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A와 B를 근 갖는 거니까 합한 거, 즉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지금 가자리 여기 간 거고, 그리고 나에는 곱한 거 여기 50마 10C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A와 B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잖아요. A와 B가 길이 요소인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죠. 판별식 D는 10마씨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50마 10C가 되는데, 정리하게 되면 이 녀석은 C제곱, 자, 둘이 곱한 거에서 2배 하면 마 20C 더하기 40C 하면은 더하기 20C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100 빼기 200 해서 마이너스 100 나와요. 이 값이 0 이상이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2차 부등식 풀려면 0 되는 값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그렇죠? 그래서 0 되는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C는 짝수 공식 써주게 되면은 마 10 풀마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창 상수하면은 루트 200이 나오는데, 이거는 10 루트 2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건 원래는 0 된 두 값이 마 10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10 루트 2랑 마 10 플러스 10 루트 2가 돼서 그 C값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C값은 길이 요소니까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C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보다? 마 10 더하기 10 루트 2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마 10 더하기 10 루트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끝내죠. K가 지금 다에 들어가는 거니까 25분의, 제가 이거 10 묶어주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F2분의 K, 가에 들어가는 식 10마 C에다가 C 2분의 9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1 나와요.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게 50마 10C인데 2분의 9 대입하면 이게 5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약분 먼저 했을 때 5분의 2 약분 5 약분하게 되면은 이 값은 11에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닥 어렵진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교점 x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점을 구한다는 건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플러스 2란 이런 방정식 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x값은 짝수 공식 써주게 되면은 2 풀마 루트 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큰 값이 여기 해당하는 이 x값이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루트 5는 2점 얼마죠? 여기 4점 얼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은 요 값이 2에서 2점 얼마 뺀 거니까 뭐 마이너스 0점 얼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일단 정수는 x값만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가 0, 1, 2, 3, 4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부터 4까지, 그죠? 뭐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지금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한번 이 테이블만 잘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y는 x 더하기 해서 각각 정수 x 가능한 게 x는 0, x는 1, x는 2, x는 3, 그리고 x는 4까지 있으니까 각각 값을 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내부입니다. 내부.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나를 볼 거예요.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 0일 때는 2차 함수는 1 되고요. 그 직선은 2가 돼요. 1과 2 사이에는 정수가 없습니다. x 1 대입하게 되면은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 직선인 3 되는 거니까 마 1과 3 사이입니다. 사이에는 0, 1, 2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겠죠. 그리고 x2 대입하게 되면은 4, 마 6 더하기 1 해서 2차 함수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직선은 4가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은 0, 1, 2, 3 해서 4개가 되는 거고요. x3 넣게 되면은
여기 이차함수 1, y 그 직선인 5가 되는 거니까 그 정수 개수는 2, 3, 4 해서 3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 대입하게 되면은 16 마 12 더하기 1이니까 얘가 5가 되고요. 그리고 직선의 값은 6 됩니다. 5와 6 사이 정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3, 4, 3 더했을 때 10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9번의 정답이 5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부라는 게 중요했다. 경계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엄청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 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당시 p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모든 p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3ax 그리고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떠한 다항식의 제곱식인 거니까 아마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일단 0 성립해야 될 것 같아요.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D 써주게 되면은 판별식이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 16 될 텐데 이 값이 0이어야 일단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제곱 마 16이 0이라는 건 a 값이 풀마 4가 나오겠네요. a는 풀마 4. 당연히 그러면 여기까지 발견하셨다면은 a가 4일 때, a가 마 4일 때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4일 때. 자, 그러면 이때는 px 플러스 2, 이 녀석의 제곱이 우변에 a 4 대입한 녀석을 써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x마 6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px 제곱끼리 똑같다라는 건 안의 녀석끼리 어떻다? 부호가 같거나 아예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요때 해석해야 되는 그냥 같다라고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때 px 더하기 2가 x마 6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px 더하기 2가 부호 반대 마 x 플러스 6 나온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이때 px는 x 마 8 그리고 이때 px는 마 x 플 4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케이스 끝난 거 아니죠? 그렇죠? 2번 케이스가 a가 마 4일 때 있었으니까 a가 마 4라고 하면은 이때 px 플러스 2, 이 녀석의 제곱은 우변에 마 4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 되는데 요게 x 플러스 6 이거의 제곱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이 px 더하기 2라는 녀석이 아예 x 플러스 6 되거나 또는 p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부호 반대인 마 x 빼기 6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px는 x 플러스 4 이거는 px는 마 x 빼기 8 글씨만 조금만 다시 쓸게요. 마 x 빼기 8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모든 p1의 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각각 1 대입한 것끼리 합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 더한 다음에 1을 대입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걸 다 더한 다음에 1 대입하면은 근데 더하는 순간 x가 소거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 8, 4, 4, 마 8 이것만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그냥 마 4의 2배, 마 8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서 구현을 좀 하면은 1 대입한 다음에 더하나 다 식을 더한 다음에 1 대입하나 같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더한 다음에 1 대입한 겁니다. 근데 다 더해봤더니 x항이 소거되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상수끼리만 더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답을 낸 겁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 이상 2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일 때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완전 기초적인 문제는 아닌 이유는 축
이랑 그 제한된 범위 위치 관계에 따라서 최소 갖는 상황 달라지는데 축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억, a가 2분의 3일 때, 자 이거는 fx가 x마 2분의 3 이거의 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 얘 자체가 여기가 2분의 3인 거잖아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1부터 2까지면 이 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사이의 최소값은 2분의 3일 때 발생해요. 근데 그 값이 지금 5라는 거잖아. b라고 표현된 요 녀석이 5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고요. 니은 a가 1 이하일 때, 그죠? a가 1 이하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축이 a짜리인데 1부터 2까지 1이 a보다 큰 거니까 제한된 범위인 1부터 2까지는 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최소값은 1일 때 발생한다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1 대입한 거 f1 값이 5가 나와야 된다, 이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하게 되면은 1 빼기 a제곱 바로 전개까지 해주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의 값이 5가 나온다. 그래서 b에 정리한 거니까 이때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나오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번 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가지고 일단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기억은 축이 경계 안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경계가 축을 포함하는 경우, 이때는 그냥 그 b의 값이 5로 고정될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할게요. 1과 2 사이일 때 그냥 b는 5가 나와요. 기억과 같은 상황이죠. 니은 a가 1 이하일 때 b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니은에서 그냥 구한 걸 써주게 되면 마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a가 2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a가 2 이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a가 있는데 지금 제한된 범위 1부터 2까지가 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런 그래프 상황에서 최소값은 2일 때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f2가 5가 나와야 된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아래다 쓸게요. 이 대입하게 되면은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플러스 b의 값이 5가 나와야 된다. 즉 이 경우에 b는 바로 여기다 써보죠.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값에 따른 b에 대한, 다시 a 값에 따른 어떤 함수를 지금 만든 거죠. b와 a 사이 관계식을 세운 겁니다. 자, 이때 알고 싶은 건 a 플러스 b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a 플러스 b는 첫 번째 경우에 5 플러스 a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a 플러스 b는 얘가 그냥 3a 바뀌는 효과가 날 거고, 지저분하니까 한 번 더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에도 a 플러스 b를 한다면 4a였던 걸 5a로 써주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a 플러스 b. 자, 그 맨 첫 번째 1과 2 사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a 플러스는 분명히 6과 7 사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가 나올 것 같고, 2번 1 이하일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넘버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이하일 때 상황을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 이상일 때 상황을 2번이라 해보죠. 1번 상황, a가 1 이하일 때 우리는 어떤 함수를 관찰할 거냐면 이 함수를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의 축이 지금 바로 구하면 여기 2분의 3짜리입니다. 관찰해야 되는 범위는 1 이하에서죠. A가 1 이하인 거니까. 오케이. 이때 최대값을 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1일 때 발생합니다. 이때의 1번 상황에서의 맥시멈 이렇게 할게요. 맥시멈은 1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이 값은 6이 나옵니다. 2번 상황 또 보죠. 2번 상황 A가 2 이상일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함수는 이겁니다. 이것도 위로 볼록한 녀석이 되니까 그래프 먼저 그린 다음에 축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는 얘가 2분의 5짜리가 되는 거죠. 2 이상인 범위에서 2는 왼쪽에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상인 범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2분의 5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맥시멈은 2분의 5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4분의 25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4분의 2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빨강색 쳐놓은 6과 7 사이에 해당하는 것보다 4분의 29는 7보다 더 큰 거니까 얘가 전체의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분류해 놓은 게 A 값을 1과 2 사이일 때, 1 이하일 때, 2 이상일 때 세 범위에 따라서 실수 전체의 A를 분할한 거고요. 각각의 범위에서 A 플러스 B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2번 상황에서 A 플러스 B의 값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전체의 최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식에서 x, y 제곱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개했을 때 x, y 제곱이라는 항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x, 2y의 제곱해서 이거는 12x, y 제곱해서 개수는 12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3번 문제 복소수 같을 조건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수 부분이 6 플러스 a가 나올 것 같고 허수 부분이 2a 마 3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 값이 지금 13이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7이 될 거고요. 요 값이 비어야 한답니다. 정리하면은 a는 7 대입했을 때 b 값은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8 a 플러스 b의 값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연립방정식에서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문자를 다른 문자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x는 y마 5라고 할 수 있고요. 대입하게 되면은 4배 y마 5 이거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5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0y 더하기 100은 20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y제곱 마 40y 더하기 80은 0 되는 거니까 바로 5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은 0 됩니다. 이거는 y 마 4의 제곱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 값이 4가 되는 거고요. y가 4일 때 x와 y 사이 관계식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y 자리에 4 대입하게 되면은 x 값은 1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1, 베타가 4가 된 거니까 합하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5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x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제가 지금 약간 한눈에 팔고 있다가 실수해 버렸네요. 그래서 4 대입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합하게 되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2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런 값의 4분의 1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고 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이죠. 그래서 대입해보게 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는 0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파 제곱 k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요 값은 2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 대입하게 되면은 베타 제곱 3베타 더하기 k는 0 되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의 값은 2베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좌변이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 이거는 4분의 1 되죠. 양변에 1을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요값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좌변을 이제 알파 베타 통분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볼 수 있는데,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여기서 합한 거는 곱한 거 먼저 쓰면 이게 k가 되는 거고 합한 거는 3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게 되면은 k분의 3 될 텐데 이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고요. 이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4실근 갖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고 해요. 일단 이거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기차식 중에서 일단 치환형이거든요. x제곱을 한번 제가 라지 a라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 9 이거에 라지 a 더하기 4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의 해는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 돌려놨을 때 대문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방정식가 a1과 a2가 나왔어. 그럼 요게 해가 아니라 a가 요거일 때 이거 만족하는 x값 c가 되는 거고요. 또 이거 만족하는 x값 c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a1의 값이 만약에 뭐 4가 나왔어.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x제곱을 치환했던 거잖아요. 이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x값이 풀마이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치환했으니까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근이 실근 4개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a1이라는 게 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요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x제곱은 마 3 되는 x값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x가 필마 루트 3i가 나오거든요. 이건 실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4개의 실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요 녀석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나오죠. 이거 되게 핵심 범위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져야만 그렇죠? 저게 원래 방정식이 실근 총 4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상황이 A1이 4라는 걸 가정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이게 풀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게 되는데 쌍으로 켤레로 나온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영어 기준으로 해서 풀마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쓸까요? 알파 베타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마 베타 그리고 마 알파 이렇게 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알파 제곱이 a 베타 제곱이 a가 될 거잖아요. 다시 이 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알파 제곱에서 a 값을 a1이라고 하고 베타 제곱에서 a 값을 a2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알고 싶은 게 이게 a1 더하기 a2 이거의 값이 5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우리가 여기 치환해놨던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 두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요 녀석을 그냥 2a-9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값이 이거 된다는 건
A 값이 7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좀 헷갈리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걸 잠깐만 지울게요, 여기를. 그래서 빨간색 써놓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져야 얘가 전체가 실근 4개 갖는다라는 설명은 아까 드렸고, 그래서 A1 x제곱이 A1일 때 이때의 x값을 뭐 알파와 그리고 마 알파라고 할 수 있고, x제곱이 A2가 될 때 이때의 x값이 상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베타와 마 베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해가 나온 거니까 다시 대입해가지고 알파 제곱은 A1, 베타 제곱은 A2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 i의 2n제곱이 2의 n제곱 i.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 되는데, 자, 먼저 좌변은 1마 i라는 녀석의 제곱의 n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 1마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n제곱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한번 지속 없이 써주게 되면은 2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 등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2의 n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i 이거의 n제곱 이거는 i 해줄 수가 다시 2의 n제곱 곱하기 i 써줄 수가 있는 거죠. 2의 n제곱 0 아닙니다.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랑 같아지는 n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거 n의 마이너스 i라는 것도 4개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 n 값은 이제 바로 써보면 4k 플러스 3 꼴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3, 7, 11 이런 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 이하라는 건 또 되게 좋죠. 왜냐면 그냥 4등분 했을 때 각각 25개씩 나오는 거니까 총 25개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할 때 이 m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 먼저 정리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녀석은 x 플러스 a의 x 마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a 값이 2보다 크다는 지정 때문에 얘가 어쨌거나 대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녀석은 마 3이랑 a 제곱 사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녀석은 x가 마 a 미만이거나 또는 x가 9초가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6월 모의고사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차함수적인 해석보다 부등식 이런 거에서 정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선 문제에서 봐도 뭐 격자점 구하는 거,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거, 정수 x의 합 구하는 거, 그렇죠? 뭔가 출제자가 정수에 되게 꽂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통 범위 내에 정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선상에서 그려보게 되면은 크게 한번 그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마3 경계 포함하지 않으니까 뚫어놓고, 그리고 a제곱 경계 포함하지 않으니까 뚫어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게 사이죠? 죄송합니다. 또 이제 동시에 말하면서 하다가 실수해버렸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의 녀석이 마 a 미만 9초가 되는데, 제가 일단 마 a 미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 a 미만.
마 A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괜찮죠. 그죠? 공통인 게 없어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영역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수가 없으면 되거든요. 정수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얘가 사실은 마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여기 사이에 정수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정수가 그 사이에 있으려면은 마 3보다 조금 큰 정수인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존재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A가 딱 여기 마 2까지는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다면 이 범위 내에 마이너스 1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2까지는 딱 괜찮다. 어차피 아래 녀석이 빵꾸 뚫려 놓은 거기 때문에 경계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는 일단은 마 3보다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같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뭘 볼 거냐면은 9보다 지금 9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9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마이너스 A 제곱에 대해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가 가장 커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제곱이라는 값이 이렇게 물론 제가 조금만 수정할게요. A 제곱이라는 값이 이렇게 안 만나도 좋아요. 근데 우리 더 커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만나더라도 정수만 포함 안 되면 됩니다. 그죠? 9보다 큰 최소 정수가 10이기 때문에 10만 포함 안 되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딱 10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죠? A 제곱이라는 경계가 딱 10에 있어도 어차피 10을 포함하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가 검정 동그라미가 아니라 빵구 뚫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또 이제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좀만 더 부연하게 되면은 여기 10이라는 정수가 있는데 A 제곱이 10보다 많이 커버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에 10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고 딱 어디까지는 괜찮다? 딱 10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10까지는 A 제곱이라는 그 경기가.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은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A는 2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뭐 단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2 같은 거는 볼 것도 없어진 거네요. 저희가 뭐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A 제곱은 10 이하야 되는 거니까 A는 루트 10 이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여기 같은 거는 빼주시고요. 다시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10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m의 제곱은 그냥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차 다항식 px와 1차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px 곱하기 qx는 저 3차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또 되게 노골적인 정보가 주어진 게 뭐냐면 P랑 Q의 차수를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변이 QX 1차식의 제곱인 거니까 2차식이어야 합니다. 그럼 좌변도 2차식이어야 되겠죠? 그럼 PX라는 녀석은 X 세제곱을 소거시킨다. 즉 PX의 3차항 계수는 1짜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PX의 3차항 개수는 1이다 라는 이 정보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족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PX, QX라는 녀석이 저는 3차씩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은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그죠? 몫이 근데 3차 곱하기 1차니까 4차로 표현된 녀석이 3차 나눴으니까 여기는 어떤 1차씩 표현될 거예요. 제가 그냥 AX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1차여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PX라는 녀석은 3차였으니까 차수가 총 3.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과 x-의 곱 이루어지거나 ax의 곱 이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써보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px가 x제곱 마 3x 더하기 3의 x-1일 때 3차항계수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아까 우리 확인한 게 px의 3차항계수 1짜리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3차항 최고차항계수를 미지수 a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px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더하기 6x 마 3이 됩니다. 이거 나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나의 그 초록색 칠해놓은 녀석을 봐주시게 되면은 이게 4x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 이 녀석이 qx 이거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과연 1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되느냐 라고 하면은 가능하죠. 얘가 왜 그러냐면 4로 묶었을 때 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4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써주시게 되면 이거는 2x 마이너스 4 요거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경우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곱끼리 같다라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그냥 같거나 또는 안에 것끼리 부호만 반대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이 지금 Q0은 음수라고 하니까 Q0이 음수인 건 사실은 얘는 불가능한 거고 얘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로 문제가 좀 쉽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자 그러면 P는 요 경우에 우리가 P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 대입하게 되면은 4 빼기 6 더하기 3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얘가 1 되겠죠. 그리고 이때 Q에다가 8 대입한 거 이거는 16 빼기 4니까 12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P2 더하기 Q8 이 값은 13 이렇게 해서 답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모순이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요거에 ax로 표현될 때 그러면 자동으로 qx는 그러니까 px가 이거 두 개 가져갔으면 qx는 요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qx는 x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그 p가 3차항이 쓸자리였으니까 이제 ax 이거를 그냥 x 더하기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px는 x 세제곱 더하기 알파마 3 제가 빨리 계산할게요. 그리고 1차항 계수가 더하기 3 묶었을 때 1마 알파 x 더하기 3 알파가 되고 나에서 한번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이 3마 알파의 x제곱 그리고 헷갈린다. 여기서 마이너스 제가 이거 전개한 거를 잠시만요. 제가 암산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냥 쓴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 마이너스 이거죠. x세제곱 더하기 알파마 3의 x제곱 더하기 3의 1마 알파의 x 더하기 3 알파 이걸 계산할 건데 3차항 소거되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2차항이 3마 알파 아까 썼던 거 1차항이 마이너스 묶었을 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 마이너스 3 알파인가요? 이렇게 x 해주면 되고 상수항이 더하기 3마 3 알파 되는데 요 값이 지금 qx인 x-1에 제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비교 이용하면은 알파가 일단 2차항 개수가 똑같으려면 여기서 이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2가 되거든요. 근데 알파가 2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상수항을 보게 되면 요 값이 3 빼기 6이니까 마3 나와버려요. 여기 상수항이랑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순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으로 가서 아까 확인했던 대로 P2 더하기 Q8이 13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fx와 gx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0 이상이다, fx는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gx는 g0에서 최대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축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축이 0 그리고 이 함수의 개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f는 아래로 볼록, g는 위로 볼록. 나조건 f0은 정수이고요. f0과 g0 빼기 f0의 차이가 4인 거니까 g0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y축이 있는 상황이고요. f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그래서 얘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g는 얘보다 최소값이 4만큼 더 큰 거니까 최대값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fx 그리고 위로 볼 관계 gx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길이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4만큼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괜찮죠? 그리고 f0이 정수라는 건 g0도 정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여기가 f0 정수고 g0 정수고 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fx 더하기 p는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gx마 p는 k의 실근의 개수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합니다. 또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우변이 모두 k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개수, 실근 개수가 똑같게 만드는 k 정수는 한 개여야만 한다. 그렇게 만드는 p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러면 우변이 k라는 거는 k는 그냥 상수 함수죠. 그러니까 이 y축과 평행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x축과 평행한 함수 되는 거니까 k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k죠. 그렇죠? 이런 게 k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방정식에서 모두 다 우변이 k인 거니까 이건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의 변화에 따라서 좌변은 어떻게 달라지고 우변은 어떻게 여기 위에 거의 좌변과 아래 거의 좌변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p는 뭐냐면 더하고 뺀 거죠. p의 f 더하기 p는 f란 함수를 p만큼 위로 올린 거고 g마 p는 g란 함수를 아래로 p만큼 내린 겁니다. 변화, 높낮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변화에 따른 실근의 개수가 똑같게 만들어진 k 정수가 한 개만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만약에 p가 0이라고 한다면 p가 0이면 이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근 개수가 똑같아지는 정수에 대해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그림에서 지금 딱 그냥 그린 이 그림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3개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둘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k 값이
F0보다 1만큼 큰 이러한 거, 이런 정수에 대해서 둘 다 주정식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K 가능한 거죠. 또 F0으로부터 이만큼 커버린 이런 값, 또 F0부터 3만큼 커버린 거, 이렇게 해서 정수 K가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3개냐면은 거리가 4짜리니까 F0부터 G0까지 거리가 4니까 그 정수, 그러니까 마치 F0 이란 정수와 G0 사이의 거리가 4다. 그죠? 그럼 그 사이에 1, 2,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지금 4개 쪼개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K 값에 대해서 둘 다 주정식 만나는 거니까 실근 개수가 둘 다 2개가 되도록 하는 K는 총 3개나 존재해. 그러니까 P는 0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P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P가 0일 때 조사했다 해보죠. 두 번째 P가 음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보죠. 자, F를 P만큼 올리는데 P가 음수야. F가 내려간다는 거죠. G를 P만큼 내릴 건데 P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G에서 P만큼 뺄 건데 P가 음수라고 하면 G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F는 더 내려가고 G는 더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펼쳐질 거예요. 뭐 그림은 예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4보다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뭐 굳이 구하자고 하면은 뭡니까? 얘가 지금 4-2P가 돼요. 4보다 커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해석하게 되면은 둘 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 되도록 하는 K를 한번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K는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까처럼 또 보면은 여기 이러한 거, 이런 여기 정수, 이게 4-2P는 4보다 큰 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P가 음수라고 하면은 둘의 최고점과 최지점 사이는 더 벌어진다. 기존의 거리가 4짜리였다면 더 벌어진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는 다 실근계수 2개로 만드는 녀석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이 정수 K가 1개라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P가 음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F의 최저점과 G의 최고점이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좁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3번. P가 양수일 때. 그러면 지금 1번에서 한번 보면 이게 3개니까 문제가 됐다라면은 그 사이 거리가 더 좁혀진다라고 하면은 3개에서 2개가 되고 또 1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개가 되도록 하는 그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3번 P 양수인데 교점이 E가 되면서,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K에 대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교점계수 2짜리인 거.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면은 아까 여기서 넘어갈 때 그 최저점, 최고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더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좁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위로 올라오고 얘는 좀 더 내려간다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딱 한 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적당히 좁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정수가 한 개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점이 G에서 P만큼 뺀 거니까, 그러니까 G0
빼기 P가 된 거고, 여기 이 녀석은 F0 더하기 P가 됐을 텐데, 여기 사이에 정수가 딱 하나만 있게 만드는 그 P를 구하게 된다면, 봐봐요. 정수가 하나가 되려면 이 거리가 2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G0-P에서 F0 더하기 P 이거를 뺐을 때가 2가 되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G0 빼기 F0 그리고 마이너스 2P의 값이 2가 된다는 건 P는 1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만큼은 움직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조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G0 빼기 F0이 4라는 게 고정이 안 돼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F0을 얘를 원래 그냥 0이라고 그냥 찍어놓고 G0을 그냥 4라고 찍어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이 좀 설명하게 되면은 원래 높이가 0이었던 게 있고 높이가 4였던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 P가 양수라는 건 F의 최저점 0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얘의 최고점은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는 만큼도 P, 내려오는 만큼도 P가 되는 거예요. 적절히 어떤 P만큼 움직였을 때 각각 P만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생길 거고 그로부터 이렇게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개,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 정수가 한 개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정수는 사실 대칭되는 거니까 이거 2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K는.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값이 일단은 최소한 3에 도착해야 되고 여기는 1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얘보다 더 움직여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1보다 덜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 지우고 이걸 그냥 찍은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잠시만요. 2, 3, 1 만약에 1보다 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그림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K 값이 이렇게 해서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1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그래 그림이 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K는 이거 이 한 개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머지 이런 3에 찍게 되면은 G라는 녀석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F는 두 개에서 만나. 여기도 G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F는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P는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설명이 오른쪽으로 좀 구체적인 숫자를 잡는 게 좀 더 편해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제 네 번째 P가 양수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P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간격이 벌어질 거잖아요. 교점이 없어진 상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점 개수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F가 엄청 올라갔고 G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교점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실근 개수가 일단 둘 다 없는 거 있잖아요. 없도록 하는 이 K 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K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없으니까 이러한 K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여기서 바라는 거는 그런 K가 한 개만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K가 딱 하나만 있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냥 숫자 그냥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F0이 0이고 G0이 4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점이 F0, 그러니까 0부터 P만큼 더한 거, 그리고 이거는 원래 4에서 P만큼 뺀 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조건 2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사이에 딱 가운데는 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이 한 개만 이렇게 바라는 거야. 그 K가. 끝났네. 그러면 여기 0 플러스 BP잖아요. P가 딱 얼마면 되는 걸까? 3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 3일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가 3이라고 하면은 요 값은 너 3대, 여기는 1대. 그러면 이 사이의 정수 2밖에 없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죠? 그럼 P가 만약에 3보다 커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근데 3보다 작은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결국에 가장 큰 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거, 최대값. 그렇죠? 3보다 더 큰 상황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3보다 커지게 되면은 다 지울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P가 3보다 큰 케이스를 한번 옆에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P가 3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얘는 더 아래 그려질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둘 다 교점이 연계가 되도록 하는 그 K 값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서 한 개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P는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내주게 되면은 최소값 이거는 1 되는 거고, 최대값 이거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m 더하기 10m 이거는 3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30번도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 태블릿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한계점이 저의 손짓, 발짓, 제스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학생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손짓이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애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징은 일단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예년이랑 조금은 출제 경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2차 함수에 엄청나게 많은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나 직선과 일치관계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커트라인 점수는 88에서 92 사이일 것 같고요. 2등급 커트라인은 80에서 84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하는 시점 자체가 아직 정답지가 올라와 있기 전 이 상황에 제가 먼저 문제지만 보고 촬영하는 거여서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타 혹은 오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발견되는 즉시 제가 수정사항을 반영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